자, 2020년 10월 12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츠한불, 그리고 유니크, 지능기업, 예스24, 그리고 AP시스템 총 5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그건 말씀드렸죠 제가. 자, 이츠한불부터 볼게요. 자, 이츠한불, 그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이 중국 화장품 관련해서 환활령이 뭐 해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존의 뭐 그런 이벤트성인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죠? 특히나 이 이츠 한불만 다른 그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 중에 대장이 코스닥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그 밑에가 코리아나거든요. 예전부터 이 한활령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대장을 했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였고, 이 이츠한불은 그렇게 대장급은 아니었는데 최근 이 중국 이 한활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다? 이츠한불이다. 나머지 애들 쉴 때도 얘만 움직였다. 얘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제가 기존의 이 흐름을 볼 땐 얘는 세력주예요. 얘는 세력주예요. 얘는 세력주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어디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을 좀 벗어났거든요. 좀 벗어나서 좀 더 올랐어요. 한 35,000원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더 상승을 해서 결론적인 거는 4만원 부분까지 한번 상승을 하고 눌린 자리거든요. 눌린 자리예요. 눌린 자리인데 지금의 이 종목으로 볼 때 이 종목은 크게 갈 현재 이 자리에서 크게 갈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얘는 박스권 한번 나올 거예요.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로 좀 상승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잡으면 3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뭔가 큰 이슈, 그러니까 정말 한활령이 해제가 되든 아니면 진핑이 형님이 한국을 방문을 하시든 그런 게 빠르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자리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얘는 여기서 말 그대로 이 밑에서 횡보를 해야 될 자리를 기존에 하락해놓고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해주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인 거고, 그럼 기존에 횡보를 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올라탔다가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면서 기존에 여기에 대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요 자리에 대한 물량을 정리하기에는 기간이 뭐다? 짧다라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은. 즉 여기서는 자 10월달부터 5월달 정도까지, 그러면 7개월이에요. 7개월. 그죠? 그러면 뭐한다? 요 자리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34,000원, 5,000원 나오겠구나. 이 자리까지 가면. 그러겠네요. 그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정고점을 넘기면서 다시 날아가는 그림은 글쎄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거래가 좀 많이 뭐 최근 요 자리에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치고 올릴 만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새로 생기는 장기평에서 쳐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가 장기평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캔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내리겠죠. 이렇게 밑으로 좀 흐르겠죠. 그러면 이 각도까지 밖에는 못 올라간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밑에서 치고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갈 때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처럼. 근데 거래량이 눌렀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래량은 들어오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3,500원에서 많이 올라오면 다시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찍으려나? 조금 애매하네요. 38,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월봉으로 보면 이 월봉이 관건이에요. 월봉이. 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위에서 누르고 올렸다가 눌렀던 요런 매물대를 한번 뚫었단 말이에요. 왜? 거래가 강하게 터졌으니까. 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강하게 올려놓고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거였으면 굳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기존부터 내려오던 장기 이평선 밑으로 몸통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얘가 강하게 튈 거였으면 이 위에다가 몸통을 만들어 놓고 끝났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 버벅대다가 내려 한 두세 번 때리면 치고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쳐 올렸다가 급하게 올렸다가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이 안 팔고 쳐다보고 있다가 밀리니까 그때서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던지기 시작해서 내려앉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 정도만큼 혹은 반 이상도 안 터지니까 올라오면서 뭐 기존에 확인을 안 했던 장기 평선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서려면 거래량이 최소 전 월보단 더 터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달 적게 터트리고 다음 달 올리면서 한 차례 쏟아내면서 어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 그러니까 39,000원에서 39,500원까지를 다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릴 때 이 장기 이평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 위아래 꼬매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월봉상. 그래서 제가 31,000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31,000원 31,0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그 31,000원 자리가 어디? 이 몸통의 시작점이죠. 거진.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의 자리를 잡을 때 기존의 캔들 자리, 이평 자리를 고민해봐서 지금의 수급과 테마 정도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인 분들은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지지라인도 매한가진 거고, 저 역시도 뭐 지지라인을 완벽하게 맞춘다라고 100%까지는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아직도 실력은 부족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그 주포의 이해를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얘가 한 번 더 밀어 넣을지 아니면 땡길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깔고 내려오는 자리고 아직 확실하게 정배열도 아니에요. 이제 얘가 한 차례 옆으로 기면 밑에서 한번 치고 올리면서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고, 위에서 쏟아내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한 차례 뭐 올라가더라도 올랐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 트위스트 꼬고 그 다음에 파동이 나올 때 뭐 벌어진다. 그때가 뭐다?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진핑 씨가 뭐 올 12월 안에 한번 온다고 하는데 아직 2달 남았어요. 그죠? 언제가 될진 모른다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보다 한 차례 더 눌렀을 때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슈팅이 나오면 또 팔고 모아놓고 슈팅 나오면 팔고 그런 개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중국과 한국이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일 수도 기간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만약에 코로나만 없었다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미국의 대선이 11월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은 뭐 중국 죽이기 하면서 뭐 화폐 개혁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큰 액션을 못 취한단 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일단 내부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도. 그러면 이럴 때 중국에서 손을 뻗고 뭐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준인 건데 그럴 만한 이 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든 어디든 나오니까 걔네들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왜 혹시나 또 다시 한번 그런 일을 겪을까봐. 그게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쉬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막 쳐날라서 뭐 5만원대 6만원대 간다라고는 지금은 못해요. 한 번 더 누르고 올랐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 또 뭐가 있었는데 세자짜리가 화장품 관련주 기억나는 거 좀 적어줘 보세요. 뭐 코리아나 뭐 그런 거 말고 세자입니다. 세자로 알고 있는데 세자 내자 말고 한국콜마 그런 것들 말고 예전에 다른 종목 안 갈 때 갔던 애가 하나 있어요.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 꽤 상승을 크게 했거든요. 세자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화장품주를 안 한 지가 좀 이제 돼가니까. 클리오 그쵸 클리오. 자 클리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차한불이 클리오 같은 종목일 수 있죠. 한번 쳐 올려놓고 한번 쳐 올려놓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누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쏟아내면서 이 이평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뭐해? 횡보한다라는 기준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슈팅을 한 번 더 쏘고 그리고 뭐 이평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눌렀죠. 주봉으로 봐야 좀 더 나으려나? 요런 기준인 거예요. 보세요. 자, 올라왔다가 여기서 보세요. 이 자리를 올려다 놓고 끝나죠. 그죠? 그러면 누르더라도 이게 내려앉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요. 그러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고. 그죠? 여기는 눌렀어요. 근데 이 다음 봉에 뚫고 올려놔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 보시면 강하게 쏟아내면서 올렸다가 봉 자체를 2평 밑으로 깔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뭐 저항이 된다.
얘는 볼린저 밴드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됐죠. 그러면서 뭐 누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야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아이씨. 방송이 잠깐 원활하지 않았던 점 죄송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이 이치한불은 좀 수익 관점으로는 25,5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의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어디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 안에서 그냥 박스 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유니크. 자, 유니크 수소차 관련 종목이죠. 기존의 EM코리아, 유니크 두 종목 나쁘지 않다. 길게 봐도 큰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승을 뽑아냈고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상승을 뽑아냈고 다시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지금 올라온 그림이에요. 자, 월봉상에 보더라도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 하나 있죠. 여기서 요 정도 자리까지 9,500원대 그런 자리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잡을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실전님 어서오세요. 단기적으로 9,450원대, 그러니까 9,500원대죠. 여기서 요 자리까지 많이 좀 길게 보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거기서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뚫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당분간은 한 번 더 누를 거다. 한 번 더 누를 거다. 한 8,500원대까지. 그 정도 상승해놓고 누르고 상승해놓고 누르고 한 차례 더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기존에 이 하락했던 이 추세 자체가 윗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양봉이 하나도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면 올라올 때도 뭐한다? 강하게 올려다 놓을 확률이 높다. 그런 자리가 어디? 9,500원대 혹은 만원대까지. 요런 자리대까지는 한 차례 더 올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밑으로 밀리더라도 8,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얘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8,200원, 중기 장기적인 관점은 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뭐 좀 수소차 관련주들은 올라올 때 슈팅이 7%에서 15%? 그 정도 올라오면 분할로 매도를 해요. 분할로 매도를 좀 하고, 그럼 분할로 매도한다라는 건 물량을 다 안 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 100주가 있었다. 그럼 올라올 때마다 뭐 10주씩이든 해갖고 50주를 팔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4%나 5% 이상 눌리면 또 밑에서 받아요. 저는 또 받아요.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받고.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에 맞춰서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이 위에 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유니크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도 정배열, 주봉도 거진 정배열, 일봉도 일봉은 아직 정배열이 아니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일봉은 정배열이 되겠네요. 얘가 올려다 놓고, 그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 올라왔다가 한 차례 더 누르고 뭐 이런 그림을 만들든 그리고 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해라. 대신 내려앉으면 또 한 번 주워 담아도 된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봐요. 오늘 같은 날도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한 5%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죠? 한 반 빠졌죠. 뭐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한번 받고 또 눌리면 또 받고. 왜? 판 게 더 많으니까 산 거보다. 그러면서 물량은 좀 줄어들지언정 계좌의 수익금은 쌓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 왜? 밑에서 올라오던 이 평을 뚫고 올라서긴 했지만 얘가 밑으로 꺾이는 자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잡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왔다가 누르고 그러면서 얘는 꺾어서 밑으로 눌러 놓은 다음에 다시 돌릴 때 위에 있는 이 평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다시 또 이제 정배열의 모양의 흐름새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여기 장기평선이 기준점이 됐다. 이 위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중심값이다. 그럼 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수소차는 자, 세 번째 지능기업. 아, 지능기업이 아니구나. 그 막 신고가를 날라다니는 종목은 지능기업이 아니네요. 다른 기업이었구나. 글쎄요, 얘는 무슨 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끼는 있네요. 항상 끼는 있다. 항상 그 자리 때만 오면 한 차례 슈팅은 나온다. 그죠? 요런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 자리에 오면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온다. 요 자리를 뚫고 지지하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온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호가창이 가벼운 것 같아요. 흐름 보면. 자, 지금 모양 보면 기존에 이제 하락을 시키고 올라왔다가 눌렀던 여기서 박스를 한번 쳤고 그런 박스권을 돌파 강하게 해주고 나서 이 고점 부근에 대한 저항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맞고 떨어지고 나서 눌릴 때 이 박스 위에서 지지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려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박스가 여기 째까는 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뭐 한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기존에 여기서 한 방 쏟아내고 다시 눌렀다가 올렸던 요 자리가 뭐? 이 한 차례 저항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2,500원이다. 2,500원 정도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올라오면 2,600원대. 이해되세요? 2,600원대.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냐, 여기까지 갔다가 맞고 이 2,500원 위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그러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쏜다. 어디? 이 윗자리까지 3,000원에서 3,100원까지. 그러지 않고 2,500원을 맞고 떨어진다. 그럼 뭐 한다? 당분간 박스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박스 친다.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오세훈 관련주예요. 오세훈이 뭐 서울시장에 나간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한 차례는 칠 거예요. 대신 윗꼬리는 달고 밀릴 거다. 그때 지지할 라인이 2,500원이냐 아니면 2,500원을 쳐맞고 밀릴 거냐,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2,500원 위로 올라와서 2,600원대까지 한번 갔다가 쳐맞고 밀릴 때 2,5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뭐 한다? 3,000원까지 또 한 차례 쏴준다. 3,000원까지 한 차례 더 쏴준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맞고 누리고 맞고 눌리고 당분간 요 안에서 박스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박스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막 엄청 강한 종목 같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 수급이 들어오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눌려서 뭐 밑으로 폭락할 자리까지는 현재는 아니지만, 요런 자리는 아니지만, 대신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꼭 뭐 해야 된다? 지지라인 체크해라. 왜? 여기서 올렸다가 다시 눌러놓고 여기서 한 차례 털어먹었는지 안 털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눌러놓고 올라올 때 고점 갱신을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그때는 저점을 한번 더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냐를 맞고 눌려서 지지하는 그림은 나쁘지 않다. 왜? 이 윗자리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대신 요런 자리에 한 차례 쳐 올릴 때 무조건 뭐 요 자리는 한번 뚫고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어디?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줘야 그 다음을 또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얘는 그냥 나가리다. 나가리다. 다시 옛날 같은 흐름으로 또 돌아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저앉혀놓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해되시죠? 얘도 지금 이 장기평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 수급이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딱 가운데 그어놓고 밑에 있으면 어디로? 밑으로, 위에 있으면 위로 올리려는 성향이 강한 놈이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뭔가 나중에 어떤 글쎄요, 큰 그림을 그릴지 안 그릴지 모르겠지만 월봉상도 그렇죠. 구름대 밑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매물이 위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아직. 그죠? 뭐 이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놓고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 한 차례 더 쏜다라는 거죠. 4,000원, 3,000원까지도. 3,000원 원래 쌌고 4,000원, 5,000원대 뭐 8,000, 뭐 7,000원이든 5,000원대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의 그림은 아니다. 지금의 그림은 아니다. 주봉도 위에 장기평이 이제 내려앉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야죠, 얘도. 그래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도 아직 남아있고.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가 뭐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들어온 건 맞는데,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여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자리 저항을 단기적으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 올라올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도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 2,480원. 그죠? 이 자리를 넘어야 2,600원이다. 이 자리 넘기면
또 여기에 대한 저항이 또 남아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산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진 않아요. 서울시장이 대선 전에 뽑는다고 하는데 오세훈이 이 양반도 어느 정도 이 서울시장에 다시 또 출마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저 뭐라 그럴까요? 아직 대항마를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죠. 누군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 뭐 국민의당 맞나요? 걔네들 이름 바꾼 애들? 국민의당? 걔네들이 아직 뭘 정한 게 없어요. 대선도 현재 써니전자나 까뮤, ENC 걔네가 좀 움직이면서 안철수를 좀 밀 수도 있다라는 좀 그 찌라시성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죠? 뭔가 나와봐야 그림을 그릴지 안 그릴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의 모습은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지만 강하게 쏟아낼 자리는 현재의 그림은 아니다. 대신 올라왔다 지지하는 흐름을 꼭 보시고 대응하셔라. 그 자리를 봐야 한 번 더 올려다 놓을 거냐 아니면 박스 치고 횡보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예스24. 예스24가 어디 관련주였죠? 뭐 상장 카카오뱅크인가요 얘가? 카카오뱅크 상장이었나요? 자 예스24 월봉의 흐름을 보면요 얘는 지금 추세를 꾸준하게 그래도 한 차례 다 올렸어요. 고점이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바닥이 낮아지진 않아요. 즉 뭐냐면 얘는 고점을 높였으니까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내려앉더라도 한 차례 뭐 더 올라온다라는 기준이에요. 항상 추세 보고 얘가 살아날 종목이냐 더 갈 종목이냐 안 갈 종목이냐는 뭘 봐라? 고점을 갱신하는 걸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얘가 요때가 신고가였던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신고가였던 거고 죽었고 다시 여기서 뭐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죽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할 거냐 아니면 못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못한다 그럼 뭐 더 이상의 요런 추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 차례 더 올려놓는다 그러면 또 눌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신고가를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고점에서 쳐맞고 밀릴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요렇게 자리 잡으면 하루 더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제가 저희 회원님들이나 차트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리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눌려 앉더라도 나중에 한 차례 더 요런 고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월봉 기준으로 자 주봉으로 보면 급등으로 가던 추세가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연봉으로 밀고 나서 이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아직은 이 추세는 이 급등에 대한 추세는 깨졌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아직 깨지진 않았다. 대신 급등하던 추세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저항을 한번 쳐맞고 5일선을 지켜주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눌러놓은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밑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14,000원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혹은 요런 자리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14,500원이냐 14,000원이냐 한 차례 더 눌러서 13,300원까지냐 아니면 요 밑에 대한 자리 12,800원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자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뭐 이제 크게 벌 볼 일 없겠구나. 그래 조금 더 보면 요런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왜 위아래 꼬리가 계속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도 여기에요. 그러면 1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대신 이게 이렇게 그냥 빠지진 않을 거다. 뭐든지 주식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듯이 빠질 때도 파동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얘가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누르고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이 C파동이 여기서 끝날 거냐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여기서 끝날 거냐예요. 주봉의 관점으로 여기서 지지해준다면 한 차례 더 쏟아낼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른다면 올라올 때 여기가 뭐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맞고 눌릴 때 기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더 쏜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얘는 급하게 올라왔어요. 자, 각도를 보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리던 각도가 여기서는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치던 각도가 여기서 이제 급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급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세가 깨짐으로써 단기적인 급등자는 깨진 거고, 이 자리가 깨졌는데 밑에 있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슈팅을 한 번 더 뽑아낸 거거든요. 뽑아내고 그러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죠. 여기서 1차적으로 물량을 턴 거예요. 얘네들이 1차적으로 물량을 털고 누른 척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갭 띄워서 몸통으로 게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그대로 맞고 떨어진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나갔던 게 안으로 들어오면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맞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을 터트린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을 했죠. 기존에 이 저점인데 이 저점을 한 차례 더 갱신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때 14,000원에서 13,800원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13,000원대까지 눌러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당장은 얘는 지금 이렇게 추세를 잡았거든요. 하방으로 요렇게 잡았다가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이제 요런 기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요런 식으로 일단 추세는 눌렀지만 그래도 이 올라가던 큰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깨지진 않았어요. 제가 그젠가 이 포스코 ICT 그제가 아니구나. 요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가 이래나 저래나 고점을 높인다. 그리고 저점을 높여서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뭐한다? 갑작스러운 요렇게 가던 추세가 여기서 한번 틀 거다고. 그죠? 그런 흐름이 나왔죠 오늘.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뭐한다? 이제 물량을 정리할 시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런 기준을 여기 예스24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던 추세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각도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 슈팅 이 물량을 한번 털고 나간 거예요. 물량을 한번 털고 나갔으면 이제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올 때 여기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최소 이 정도의 거래량을 한 번 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물량이 여기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 더 고점을 확 찍든 아니면 뚫고 올라서든, 찍고 밀리든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뭐 다 털고 뭐 완벽하게 싹 털고
도망가는 자리는 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 어차피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왔던 수급이 요 자리에서 나간다 치더라도 수급이 양이 확실히 적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얘가 이 자리 며칠 전에 뭐야 이거 요 자리 14,700원을 이탈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14,2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 14,000원 초반 혹은 13,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밀릴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가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 주려면 요 자리겠죠? 오늘의 고점이네요. 15,800원 위에까지는 몸통으로 올려다 놓고 뭐 해야 된다?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누르더라도 여기에 대한 박스권만 유지해주면 돼요. 올랐다가 누르더라도 이 자리 14,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해주면 뭐한다? 한 차례 슈팅은 더 쏟아낼 수는 있다. 대신 그때 올라올 때 기존의 전고점까지가 아니라 17,300원에서 17,8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못 넘어서면 다시 한 차례 박스권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서 물량을 밀 수가 있다. 왜? 박스권이 오래 유지되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나가는 사람도 적어요. 왜?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한 차례 이 물량을 털어내야만이 얘네들이 나중에 또 한 차례 큰 수급을 만들어서 슈팅을 낼 때 가볍게 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물량이 잔뜩 들어왔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지들이 부담이 된다고. 올라가는 도중에 얘네들이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거면 얘네한테 어느 정도만 수익을 조금만 주는 척 하고 밀어버린다고요. 밀어버린다고. 그래야 여기 있는 물량이 뭐하니까 빠져나가니까 손절을 하든 수익 실현을 하든. 그리고 나서 뭐한다? 쳐올린다. 그리고 나서 쳐올려요. 이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2의 신풍, 메디포럼 제약,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3개 말씀을 드렸었죠. 뭐 메디프롬하고 엑세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올라왔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10% 이상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에 유상증자 한다고 하한가도 쳐맞기도 했는데 오늘 자 요런 종목 보더라도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가 요 안이에요. 요 안. 그죠? 요 안이에요.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면 들어오는 물량이 나가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물리더라도 한 차례 올라오겠지. 그런 자리를 뭐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더 야 이 자리 깨졌어. 그러면 여기 손절한다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 말 그대로 난 정말 생초보. 그러면 그냥 존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주식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뭐한다? 손절한다. 이런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물량도 어느 정도 물량을 더 가지고 있겠죠. 어설프게 공부하면 손절한다. 그런 사람들 털어먹는다. 다 데리고 가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예스24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간 건 맞지만 이게 100% 나가진 않았다. 그리고 신고가를 갖고 기존의 종목하고 여기 이 월봉상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여기서 고점 만들고 이 다음 달에 맞나요? 그쵸. 고점을 만들고 다음 달에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혹은 다다음 달에 고점 만들고 눌렀다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 또 여기서도 요런 그림. 기존의 고점 따로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이 모양도
여기가 첫 봉이고 두 번째 봉이나 이런 봉 혹은 요런 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요런 봉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러잖아요. 올려다 놓고 한 차례 그 다음 봉에 쏘고 올려다 놓고 그 다음 봉에 쏘고 그럼 여기서도 올려다 놨으니까 여기서 누르더라도 그 다음 봉에 한 차례 신고가는 못 가더라도 고점 부근을 한 번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월봉상에. 그죠? 그죠? 기존의 흐름 보면은 한 번에 끝나진 않았어요. 다. 봉 하나에 끝나진 않고 그 다음 봉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누른다. 그럼 얘도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일봉상엔 나간 그림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윗봉보다 몸통이 훨씬 길다.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거리가 뭐니까 이렇게 중간 또 그어보면 14,000원 정도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요런 자리만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고점까진 못 가더라도 한 차례 더 쏟아낸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나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눌리더라도 지지가 나온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라. 여기서 좀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종목이었고 여기서 다 털고 나갔다면 굳이 얘가 이렇게 한 차례 더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눌러버리면 되지. 그냥 눌러버리면 되지.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래가 한번 조금 들어오죠. 고점 높여놓고 기존의 박스권을 살짝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누를 때 시원하게 밀어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시원하게 밀리는데 얘는 한 차례 여기서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물량이 100% 안 나간다라는 거죠. 왜? 여기 손절 라인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유증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유증 나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력이 남아있다면 내가 세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력이라면 유증이 나오기 전에 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유증이 나오면 악재인 거고 그럼 누군가는 던져야 될 거고 개인들 특히 던질 거고 이 유증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세력이 유증을 받아서 그 유증 물량을 가지고 단가를 확연히 낮추고 쳐 올릴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의 메이저 이 움직이는 세력 자체가 유증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증까지 계획을 해서 여기서 한 차례 더 안 눌렀다라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안 눌렀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눌렀으면 유증 나오기 전에 뭐? 도망간다. 왜? 손절 자리 잡아버리니까 손절 쳐버리니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증이 성공해야 될 거면 누군가는 물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놔두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유증 나오면 최소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뭐 한다? 유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이 성공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 한 차례 더 올린다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얘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추세는 하방 추세지만 이 추세를 넘어서는지 그러면 이 자리죠. 아까 전에 그 자리를 넘어서는지 보셔야 되고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더 누를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요런 그림. 그러면서 이렇게 한 차례 더 눌러놓고 다시 올렸다가 누를 때 저점이 올라가네 라고 하면 그때 또 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W 패턴 나오는 거예요. W 패턴이. 요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저점, 밑에 저점, 그 다음에 저점 또 올라오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AP 시스템. 자, OLED 관련주죠.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가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얘는 월봉상으로 보면 현재 자리를 그래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얘는 2만원만 이 월봉상의 종가상으로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2만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어디야? 15,000원대까지 누를 수는 있다. 대신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하방으로 받았던 자리만큼 아직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횡보 자체도 짧은 횡보가 아니라 큰 횡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박스죠. 어떻게 보면 요런 큰 박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얘는 기존에 하락을 할 때 강하게 눌러대는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양봉이 나왔던 자리가 딱 두 군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에 대한 이 자리까지에 대한 박스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 박스를 치고 올려서 벗어나면 그 다음엔 어디? 요 자리 정도까지에 대한 또 박스권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넘어서면 그 다음은 이제 이 위에 권이고, 그죠? 요런 그림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상장을 하고 나서 OLED라는 이 관련된 그 TV 관련이죠. 처음에 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 시장에서 관심이 이게 소외가 됐죠. 매출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외가 되고 나서 꾸준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방에 대한 강직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추세에 대해서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평선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트위스트를 꼬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시간은 뭐한다?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35일 선이거든요. 저는 이 기준을 좀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바닥을 잡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평선, 장기평선이죠. 100일선 이상의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캔들이 유지가 되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전 35일선을 봐요. 이 선 위로 올려다 놔야 추세가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직은 이 박스권에 대한 중간값 밑에서 뭐한다? 횡보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승보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차례 더 이 박스권 하단을 확인을 하고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어디까지? 25,000원까지. 25,000원 올라서면 그 다음은 어디? 28,500원에서 29,000원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자리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닥 잡고 중간값을 요런 기준으로 잡고 딱 이게 중간값이 아니네. 하나를 더 올려놔야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잡고, 그죠? 요 정도 잡고 보면 캔들의 모양이 이 중간에 중간값을 다시 잡았을 때 24,200원 되겠네요. 자, 이 자리 딱 보세요. 잡았을 때 캔들이 몸통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올라온다. 그죠? 넘어서야 올라온다. 그럼 지금의 자리가 못 넘어선다라는 거죠. 24,300원을. 저번 주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밑에서 버벙 뛰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대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아직까진 강하다. 왜? 밑에서 지켜줄 자리들이 하나 둘씩 있으니까. 즉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누군가 그래도 매수세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시장에 관심은 없지만 이 밑으로 들어오면 아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네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무슨 개쓰레기는 아니다. 쓰레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소외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안에서 버벙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저점 갱신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밑에서 누르던 이 평이 옆으로 이제 눌리겠죠.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치고 올려다 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어디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한다. 확인하고 다시 한 차례 이 밑에서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장기평선 이제 옆으로 꺾였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옆으로 챙겨놓고 캔들을 쳐 올려서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뭐한다?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값이에요. 얘가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애들은 이런 장기평선이 중심값이에요. 이 밑에서 노냐 위에서 노냐 이해되시나요? 기존의 추세를 쭉 보더라도 여기서 쭉 보더라도 여기 이평선 밑에서 노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지분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한 차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평이 새로 생겼죠. 여기 밑에 있으니까 계속 밑으로 누르다가 올라타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서 더 눌리면 얘가 내려앉는 거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얘가 조금은 눌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를 해야 뭐 한 차례 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요런 자리까지도 볼 수 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언젠가는 한번 그릴 거다라고 봐요. 언젠가는 뭐 한번 그린다. 얘도 이런 쓰레기 종목이었거든요. 나무가 상장하자마자 개쳐 물렸죠. 그죠? 쭉 내쳐 밀리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틀고 올라가서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 이런 자리를 갖다 놓는 거고. 또 뭐 있어? 요런 종목도 쓰레기 노릇 계속 하다가 2평 맞고 밑으로 쭉 빠지죠. 빠지면서 2평을 밑에다가 이제 깔고 올라오면서부터 추세가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죠? 월봉상에 보면 이제 이런 원을 하나 그리죠. 얘는 이제 아직 자리가 아직 확실하게 안 잡았죠. 에코마케팅은 하락한 자리보다 옆으로 횡보했던 기간이 길어요. 길고 나무가도 한번 볼까? 나무가 같은 경우는 아까 AP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얘는 여기 자리에 대해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해서 한 차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이 다음 봉까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봉을 만들죠.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직 이제 빡쓴 거죠. 크게 보면 요런 그림인 것처럼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모양인 거예요. 요 자리까지가 그냥 이 나무가의 기존의 요 자리까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여기까지 이 양봉이 하나 나온 자리가 있으니까 요런 자리까지 몸통 만들면서 횡보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다가 얘는 그냥 한 번에 쏘아 올린 거고 그에 반해서 얘는 누른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대신 이제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될 거다.
뭐 그렇다고 해서 TV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OLED 기술이 조금씩 좀 더 발전을 하면서 뭐 OLED였다가 또 뭐 있지? 요새는 뭐야 그 뭐 올레드였다가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막 빠지는데 TV 값은 안 떨어져요. 그렇게 뭐 35인치 40인치 그런 것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뭐 옆에서 봐도 잘 보이고 뭐 얇아진 그런 애들은 뭐 200만원 500만원 하더라고요. TV 그죠? 종목들은 다 이 모양인데 TV 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건 언젠가는 한 번 더 쳐 올릴 수 있는 확률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그리고 얘는 외국인하고 기관들 종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없죠. 여기 기준을 좀 한번 볼까요? 언제야? 1월달. 여기가 6월달. 6월달부터 언제까지 이거? 1월달. 보이시죠? 개인 말고 누가? 개관들이 좀 많이 샀죠. 어디? 요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새끼들이 첩한 거예요 다. (1일부터) 뭐야 이거 왜 저게 나오고 지랄이야. 1일부터 지금 10월이죠. 10월까지. 그죠? 쳐올렸던 거를 한 차례 누른 거야 얘네들이. 기관이. 중소형주들은 아까 제가 그 뭐야 지수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은 개관들이 핸들링 많이 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준인 거죠. 지금 다 팔고 일단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한 차례 더 눌러놓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 그때 또 이 새끼들이 기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원을 하나 또 그리겠죠. 짧은 원 그리고 눌렀다가 지지가 나오면 그때 또 한 차례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이다.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이 개관놈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올 때 타셔도 문제될 건 없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슬금슬금 조금씩 매수를 해서 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차트의 모양은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회사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주식을 하시면서 나는 뭐 혼자 주식하기 힘들고 좀 주식도 배워보고 싶고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